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산줄기와 강물이 어깨를 맞대고 흐르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장마가 길었지요.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를 쏟아부었고, 논두렁은 물에 잠기고, 밭은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에 얼굴마다 그늘이 내려앉았고 웃음소리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밤낮 없이 고을을 적시던 그 무렵, 이 작은 고을에 두 개의 초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고을에 복동이라 불리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으나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지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해 봄에 호련히 나타나 품을 팔기 시작했을 뿐이었지요. 복동은 말이 없었습니다. 힘은 장정 셋을 합쳐놓은 듯 셌으나 입은 좀처럼 열지 않았지요. 남의 집 논을 갈고 지붕을 고치고 장작을 패도 품삯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동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게야. 그러나 복동은 그 말에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지요. 첫 번째 초상은 고을 동쪽 끝 오막사리에서 났습니다. 죽은 이는 나무꾼 막새였지요. 장마에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겨진 것은 2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아내와 100일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 뿐이었지요. 젊은 과부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주검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겨를이 없었지요. 품에 안긴 아이가 쉴 새 없이 보채었고 장례를 도울 친척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그저 아이를 꼭 안은 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고을 서쪽에서도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이는 주막을 하던 칠복이었지요. 오랜 병환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겨진 아내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나이 30을 갓 넘긴 옥분에게는 아이가 없었지요. 대신 남편이 남긴 것은 논 2마지기와 빈문서 한 뭉치였습니다. 옥분은 남편의 시신 앞에 앉아 빈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쌀 20가마, 배 10필, 돈 단량. 갚을 길이 막막했지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빚쟁이들이 몰려올 테지. 옥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빚쟁이들은 수시로 문을 두드렸지요. 이제 가장이 없는 집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늘마저 이 집의 앞날을 걱정하는 듯 했지요. 두 집의 초상이 났다는 소문은 빗속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마 밑에 모여 앉아 수군거렸지요. 상가에 가장이 없으면 귀신이 달라붙는다더라. 그것도 밤을 넘기면 말이야. 산 사람한테 탈이 난대. 분인에는 아이까지 있으니 더 미신이라면 미신이었지요. 그러나 이 작은 고을에서 옛 어른들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과부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고 옥부는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장례는 내일 밤. 하늘은 여전히 비를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고을로 통하는 길은 모두 물에 잠겼고 이웃 마을에서 올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고 말았지요. 두 집의 장례는 같은 밤에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미룰 수도 합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시신은 하루가 다르게 상해가고 있었고 염습은 이미 끝난 터였습니다.
분이는 홀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짓고 나무를 묻히고 촛불을 켜놓았지요. 그러나 상주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소를 차려놓았으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간간히 빚쟁이들이 기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과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번져갔습니다. 가장 없는 상가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한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집 앞에 누군가 섰지요. 빗속에서 삿갓을 눌러 쓴 사내. 바로 복동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분이가 문틈으로 물었습니다. 복동은 젖은 삿갓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고을 이장 어른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밤 가장 노릇을 해달라 하셨지요. 분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장 어른이 머슴을 빌려보내다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지요. 고맙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 이름을 빌려주시오. 복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옥분의 집에도 이장의 심부름꾼이 찾아왔지요. 복동이가 두 집을 오갈 것이니 빈소를 지켜달라 하셨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내를 밤새 집에 들이는 것이 꺼림칙했지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소. 오늘 밤만이요. 그렇게 복동은 하룻밤 사이에 두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분이의 집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상복을 빌려 입고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혼례도 없었고 방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복동은 그저 가장의 자리에 앉아 제사상을 지켰습니다. 상주 복동, 삼가 영전에 절을 올립니다. 복동은 나무꾼 막쇠의 영정 앞에 2번 절을 올렸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 그동안 단 한 번도 울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했고 장례를 준비해야 했고 앞날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낯선 머슴이 남편의 영전에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복동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이가 울든 말든 그저 가장의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분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젖을 물려도 등을 토닥여도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때 복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제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분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결국 아이를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복동의 커다란 손이 작은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루를 서성이기 시작했지요. 툇마루를 오가는 복동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콧노래가 흘러나왔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복동의 옷깃을 움켜쥔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분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의 품에서 아이가 편히 잠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히 밤을 채우고 있었지요. 아이를 재운 복동은 분이에게 인사를 건넨 뒤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옥분의 집까지는 고을을 가로질러 한참을 걸어야 했지요. 진흙탕이 된 길을 헤치며 복동이 도착했을 때 옥분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지요. 주인장 죽었다며? 빚은 누가 갚을 거야? 상중에 이게 무슨 짓이오? 옥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한 사내가 문짝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상이고 뭐고 오늘 당장 못 갚으면 논문서 내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나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요. 빚쟁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커다란 사내.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은 주춤거렸지요. 복동의 어깨는 넓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빚을 정리하겠소. 오늘은 물러가시오. 뭐야 이 자식이. 빚쟁이 중 하나가 대거리를 하려 했지만 복동의 눈빛을 마주하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빚쟁이들은 투덜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지요. 옥부는 문간에 선 채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머슴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여명이 스며들고 닭이 회를 치며 울었지요. 복동은 옥분의 집에서 빈소를 지킨 뒤 다시 분이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집을 오간 그 밤 복동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분이의 집에 도착하니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앉아 밤을 새운 듯 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은 아무 말 없이 상복을 벗어 접었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복동이 돌아서려는 순간 분이가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요? 품삯도 없이 잠도 자지 않고. 복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복동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거리로 나오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이른 아침 과부의 집에서 나오는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빗물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머슴 말이야, 두 집을 오갔다며? 과부 둘을 하룻밤에? 세상에 못된 놈이로구먼. 가장 노릇이라니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은 제각각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했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복동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지요. 그러나 복동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봐라, 아무 말도 못하잖아. 찔리니까 그런 거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복동에게 품삯을 주던 집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지요. 분이와 옥분도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상중에 사내를 들였다면서? 과부가 몸조심을 해야지, 쯧쯧. 두 과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을 터였지요. 복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아니 어쩌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듯 묵묵히 품팔이를 이어갔지요. 며칠 뒤 복동은 분이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요. 그저 품팔이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지요. 저기요. 분이가 복동을 불러 세웠습니다. 복동은 멈춰 섰지요. 아이가 그날 밤 이후로 유독 잠을 잘 자요.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거요?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이 품에 안긴 아이가 손을 뻗었지요. 작은 손이 복동의 바지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복동은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이가 당신을 기억하나 봐요. 분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복동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복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복동은 분이의 집에도 옥분의 집에도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복동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오. 복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당신 때문에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아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이 고을을 떠나시오. 복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옥분도 복동을 찾아왔지요. 미안하오. 당신 덕분에 그 밤을 무사히 넘겼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떠나주시오. 그래야 소문이 가라앉을 것 아니오. 복동은 두 과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복동이 떠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의 집 부엌에는 쌀자루 두 가마가 놓여 있었지요. 밤사이 누군가 몰래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분이는 의아해하며 쌀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새하얀 쌀이 가득했지요. 아이를 먹이고도 한 달은 넉넉히 버틸 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옥분의 집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가품이라는 글씨와 함께. 이건 누가? 옥분은 빈문서를 들고 빚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 그거 어떤 사내가 새벽녘에 와서 품삯 모은 돈이라며 다 갖고 갔어. 체격이 큰 놈이었는데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품삯을 모은 돈, 체격이 큰 사내. 그것은 복동일 수밖에 없었지요. 옥분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렸지요. 그 머슴은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두 집에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복동은 아무도 모르게 집신을 신고 고을을 빠져나갔지요. 등에 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고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들판은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복동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집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발걸음을 돌렸지요. 아무도 복동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복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고을에 온 적이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고갯길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남았지요. 복동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 과부를 수군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장 어른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귀를 열고 들어라. 내 그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겠노라. 이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두 집의 장례가 겹쳤다는 것은 너희들도 알 것이야. 가장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내가 복동에게 부탁했느니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복동은 두 집을 오가며 밤새 빈소를 지켰다. 한쪽 집에서는 아이를 안아재웠고 다른 집에서는 빚쟁이를 물리쳤지. 그놈이 방에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느니라. 그게 정말입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복동은 상복만 입었을 뿐 서방 노릇은 하지 않았어. 오직 가장의 도리만 다했을 뿐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번져갔지요. 게다가 그놈은 품삯으로 모은 돈을 몽땅 털어 한 집에는 쌀을 사다 놓고 다른 집에는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자기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다.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했으니 떠나라고 했던 게 우리였는데
분이와 옥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과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의심한 것도 쫓아낸 것도 모두 우리 잘못이지요. 이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다.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게야. 다만 이 일을 기억해 두거라. 사람을 겉모습과 소문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가장이었던 사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가 한 일만큼은 오래도록 남았지요. 분이는 아이를 키우며 종종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마루를 서성이던 커다란 등, 낮은 콧노래, 그리고 여명 속에 사라지던 뒷모습을요. 이 아이의 아비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밤만큼은 가장이 있었단다. 분이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주곤 했지요.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문서를 불에 태우던 날 옥분은 복동이 떠난 고갯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옥분은 알고 있었지요.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잘 살아가는 것.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서 그 밤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동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두 과부는 각자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쉽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그 밤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분이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청년이 되었지요.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짓고 마을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혼자서 너를 키웠다지? 예, 하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첫날 밤 가장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옥분도 주막을 다시 열어 꾸려나갔습니다. 빚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머슴 덕분이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밤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장 어른도 세상을 떠나고 마을에도 새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이야기만은 남았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머슴이 있었는데 말이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그 머슴은 하룻밤 사이에 두 집의 가장이 되었단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야.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단다. 그냥 복동이라 불렸을 뿐이지. 옛말의 가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세월을 함께하고 고락을 나누고 한솥밥을 먹어야 비로소 가장이 된다 했지요. 그러나 복동은 달랐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복동은 진정한 가장이었지요. 혼례도 없이 인연도 없이 오직 마음 하나로 두 집을 지켜냈습니다. 서방은 하루면 될 수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제사상 앞에 앉으면 그것으로 서방이 되지요. 그러나 가장은 다릅니다. 가장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동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밤새 아이를 안아주었고 빚쟁이 앞에 몸을 세웠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복동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그가 지킨 그 밤만큼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대로 이어졌지요. 진정한 가장이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복동은 하룻밤 사이에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